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복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12일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상쾌한 아침에 오늘 여러분과 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논쟁적인, 좀 컨트로버셜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논쟁적인 주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는 주제가 논쟁적인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줄기차게 유튜브에서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영어 공용화하자. 두 번째, 이민청을 설치하자. 세 번째, 징병제를 폐지하자. 이런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4번 정도 다뤄서 지지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랄까요? 아니다. 그런 의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논쟁 중에 하나인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신문에 이랬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구 줄어드는데 이민 인색한 한국. 선진국입니다. OECD 24개국 평균이 25%가 늘었을 때 한국은 도리어 5%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으로서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이라는 뜻이죠. 소멸하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네요. OECD 평균이 25%가 늘었는데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증가율 보면 캐나다가 117%, 그러니까 전년 대비 117%죠. 그 다음에 영국이 51%, 미국이 43%, OECD가 25% 증가했는데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안위해야 될지 우리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OECD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 37.3%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 쓰고 있는 임시 고용이나 노동허가제 등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에 잡혀 있는 이민자가 37%가 줄었으니까 줄어든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한국하고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일본 정도입니다. 다 늘어났는데 올림픽에 가면 은메달을 딸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이미 외국인이 와서 일하기에는 좀 선호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라든가 힘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또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이미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살기에 경쟁력을 잃은 국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수용태세라고 할까요? 교육, 언어, 문화 등등 외국인을 좀 멀리 한다든가 외국인을 차별하다든가 외국인에게 좀 소외감을 준다든가 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 적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문화,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있어서 외국인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 시스템 변화, 그 다음에 전 국민의 마음가짐이랄까, 마인셋, 문화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영원히 환영받지 못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지금 결혼 비율도 낮아졌고요. 또 결혼 후에 애를 낳지 않은 사람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먼박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공간을 메꾸고, 그 부족한 공간을 메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가고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사회 제도의 뭔가요 변화라든가 획기적인 뭐랄까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먼박이 생각하기에는 이를 외국인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언어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민 와서 살려고 하는 분 있죠.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한국어 수준도 높아야 되고 또 한국 역사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수준이 거의 수능 시험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지, 한국어는 조금 하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기반 영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화하기보다는 그냥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통용하는, 동시에 쓰는 국가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직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많이 수용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살아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대한민국, 아시아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은 우리의 친구다. 외국인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동료다고 생각하고 그걸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포용력, 그 다음에 개인의 환대랄까요?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주제가 좀 컨트로버셜하죠? 논쟁적이어서 제가 감정을 좀 이입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이먼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t the top.